네, 목표를 위한 시간 관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 관리, 성장하기 위해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짧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신민철 간사고요. 28기 훈련을 받았고 서울 출생이고 이제 사진에 보면 제 가족입니다. 한 2년 전 사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아들, 딸 한 명씩 낳았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지구에서 2016년까지 사역을 했고 지금은 GCTC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 관리가 무엇인가 이런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내리자면 당신이 정한 성장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장 다룰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PDP를 통해서 정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목표들을 세우게 될 건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면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 축구 선수처럼 볼을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건강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것 그리고 당장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강의는 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아라, 새벽에는 꼭 일어나라, 밤에는 일찍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면 그는 한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명대로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시간도 한시도 여유를 부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설교하시느라고 피곤하셨고 또 그렇게 그래서 그랬지만 배고픈 5천 명 먹을 것을 기다리는 5천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광풍에도 깊은 잠에 빠질 만큼 피곤했지만 그 바다를 또 건너자마자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제때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됩니다.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뭐 make the opportunity best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많은 말로 번역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 뜻은 구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redee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뭔가 희생을 해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구속시키라는 거죠. 희생을 해서라도 그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단지 아껴 쓰라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껴 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시간을 구속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완전히 구속시켜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절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 에베소서 말씀, 전도서 말씀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들 또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주간계획표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계획할 수 있는 도구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GCTC에서도 단연간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3P 바인더도 한번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의견을 모은 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주간계획표가 우리 훈련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주간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배우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우고 또 이 실제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간계획표를 작성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최소 3-4개월의 장기 목표를 바로 우리가 쓰는 이 주간계획표에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실천사항을 갖는 것, 기도하기, 큐티하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발전하는 실천사항 혹은 주별로 바뀌는 실천사항은 주간계획표에 바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문에 3-4개월의 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매월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매주 목표, 그리고 매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PPT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평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30년간 무엇을 이루겠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 10년간 무엇을 이루겠다. 그 10년간의 목표를 위해서 올해는 무슨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식의 좀 우리의 목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주간계획표를 빽빽히 채우는 그런 활동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CM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도 대학 때 배운 건데 Construction Management, 즉 공정관리라고 하는 어떤 분야인데 보통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한 건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할 때 최단 기간, 또 최소의 비용으로 이것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건설 과정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울 때, 이 건물의 기둥을 세울 때 저쪽 건물에 바닥을 깐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요. 이것이 공정관리를 일부를 보여주는 공정표입니다. 공정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면 회사 전체적으로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각 부서들은 공정표대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야근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하게 될 주간 계획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빈칸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것을 잘 감당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작성하게 될 주간 계획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좀 네모지고 뭔가 팍팍해 보이죠? 네, 좀 제 스타일이긴 한데 한 장의 종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간계획표 작성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 순서대로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PDP 개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PDP 포커스에서 작성한 세부 목표들, 바뀌지 않는 세부 목표들 있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 3-4가지씩 정하셨을 텐데 그것을 적습니다. 물론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약자 혹은 요약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실천사항 평가입니다. 3가지 질문을 따라 지난주 실천사항을 평가해 주십시오. 성장한 것, 잘한 것이죠. 잘해서 성장한 것, 그리고 개선이 잘 못한 거죠.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 실천 계획, 왜 못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할까? 혹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번 영역에 따라서 지난주 실천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했다면 이 평가가 그 다음 주 계획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PDP에 따른 이번 주 실천사항 1, 2번을 통해서 나의 원래 목표 그리고 지난주 평가를 통해서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번 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별로 실천 사항이 같을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독을 위해서 성경 에센스를 시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주는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에센스 시청이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3번의 실천사항 중에서 그 실천사항을 각 요일에 분배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은 매일 적으시고 월수금 해야 되는 것은 월수금에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이 PDP 실천사항 외에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목록들을 적으십시오. 뭐 과제라든지 뭐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라 그런 건 안 적으셔도 되겠네요. 과제라든지 PDP 외에 뭐 내가 운동하는 거라든지 죄송합니다. 기도 편지라든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이제 그것들을 주간 계획표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이 다 작성이 되었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잘 작성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로 시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주간 계획표 작성을 위한 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내가 어쩔 수 없는 스케줄, 정해져 있는 스케줄을 먼저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들이 있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현재 PDP 목표를 성취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너무 촘촘한, 너무 빡센, 너무 빽빽한 그런 시간표 혹은 너무 느슨한 점심시간이 2시간, 그죠? QT 시간이 2시간, 세면 시간이 1시간. 그렇게 너무 느슨한 시간표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는 1시간 단위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는 한 30분 단위나 더 작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0분 단위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 작성하면 이제 다 채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개인 PDP 개발 목표와 실천 사항과 또 주간 실제 계획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너무 과중하거나 또 너무 부족하게 계획되었다면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간 메모란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일일이 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계획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곳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약속 혹은 진행 사항들 메모에 두었다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되거나 더 구체화되면 이를 시간표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 2, 3번을 1번부터 6번까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간계획표를 작성을 하지만 이 주간계획표가 여러분들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으로 쓰거나 너무 말도 안 되게 쓰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계획은 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간계획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일까? 계속 보라, 수정하라, 평가하라, 사용하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계속 보라. 하루에 3번은 들여다보십시오. 최소한. 그래서 일과 전에, 일과 중에, 또 일과 후에 각 1분씩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들여다보는 횟수보다는 훨씬 적죠. 그래서 펴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하라. 하루 한 번 하루에 평가하고 그것을 계획을 수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보통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찾아서 평가하고 또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가하라. 주간계획표를 살펴보면서 오늘 무슨 일이 완성되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각 밑에 보면은 계획마다 그 네모 박스를 그려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체크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 X를 하거나 안 됐으면 뭐 미뤄지는 화살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라.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훈련생 매뉴얼에다가 적으셔도 되고 아이패드나 패드를 통해서 해도 되고 또 혹은 자주 보게 되면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계획표, 여러분들이 작성한 주간계획표를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